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이 된 남자입니다. 제가 원래 몸에 화가 없는 성격인데 얼마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답답하고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실 테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잘 해결이 되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아내와 결혼을 30대 초반에 했어요. 둘 다 어릴 때 만나서 오래 연애를 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둘 다 취직을 하고 제대로 자리를 잡자마자 제가 정식적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내와 저 둘 다 연애 때부터 결혼식은 어떻게 올릴지, 신혼여행은 어디 갈지 등등 이야기를 해왔던 터라 결혼식 진행은 수월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혼하기 전부터 양가 부모님들이랑 친했고 자주 안부 인사도 드리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미 저와 아내의 결혼은 확정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저는 장서방이라고 불렸고 아내는 저희 부모님한테 며느리라고 불렸죠. 그러다 보니 결혼식도 속전속결로 진행했고 저희는 빠른 속도로 정식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저희 부부는 깨가 쏟아졌어요. 다들 그렇듯이 신혼부부는 원래 좋은 일만 가득하잖아요. 저희 부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때문에 저희의 신혼생활은 좋지 않았어요. 바로 처제 때문입니다. 아내한테는 하나뿐인 여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와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아내는 지고지순하고 온순한 성격인데 처제는 활발하고 낙천적이에요. 좋게 말하면 활발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철이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가 처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잘 알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처제를 직접 만나보니 정말 철이 없긴 했습니다.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매일같이 사고를 치고 다녔거든요. 술 먹고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를 가는 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있었고 어떨 때는 중고거래 사기를 쳐서 고소를 당할 뻔한 적도 있었죠. 그리고 저번에는 다른 남자의 오토바이 뒤에 타다가 교통사고도 크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가족들이 다 같이 처제만 보면 한숨을 쉬어요. 처제는 학창시절 때부터 항상 학교의 사건 사고를 만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무리 혼내고 타일러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장인어른 장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그래서 항상 뒷수습은 제 아내 몫이었습니다. 경찰서를 가면 항상 아내가 가서 사과를 해야 했고 피해자 보상까지 다 아내 몫이었죠. 그렇다 보니 아내가 처제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혼생활 때 처제가 사고를 정말 많이 쳤어요. 저희 둘이 같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낯익은 경찰서 번호로 전화가 오면 아내는 한숨부터 쉬고 전화를 받고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은 채로 경찰서를 가죠. 아내 혼자 가게 할 순 없어서 제가 같이 가는데 그럴 때마다 처제는 반성하는 기미도 안 보입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만 하죠. 아내가 매일 정신 좀 차리라고 쓴소리를 하기만 해도 아 시끄러워 라고 화를 냈고 저한테 갑자기 팔짱을 끼면서 아, 나 형부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라는 말을 서스럼 없이 했죠. 아내의 눈치가 보여서 팔짱을 바로 빼고 정색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처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아내도 저한테 경찰서에 같이 오지 말라고 말을 해서 저도 가지 않아요. 그렇게 처제와 점점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갓집에 가서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처제가 20대 후반인데 지금이라도 취직을 하고 결혼할 상대를 골라야 할 텐데 저렇게 매일 사고만 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지만 먼 훗날 두 분이 돌아가시면 처제는 뭐 먹고 사냐고 하면서 말이죠. 저도 두 분의 마음이 공감이 되어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제 회사에 빈자리가 있으면 처제를 넣어달라고 말이죠.
제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 나름 수입도 괜찮고 점점 발전하고 있는 신생 기업이죠. 그런데 장모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시니까 제가 거절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집안에 보탬이 되면 좋으니까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처제를 입사시켰습니다. 처제는 너무 고맙다고 누 안 끼치고 열심히 하겠단 말을 했고 저는 처제를 믿었어요. 일도 단순했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금방 직장 생활에 적응할 줄 알았죠. 저는 대표라서 이리저리 미팅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 회사에 있는 시간이 적어요. 그래서 처제가 일을 잘하고 있는진 몰랐습니다. 처제가 스스로 자기가 일을 잘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하길래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그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원래 저에게 하소연을 잘하지 않는데 처제에 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일을 한 지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습니다. 직원들 말로는 처제가 실수투성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의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나이 어린 직원들한테 갑질을 하고 일부러 제가 형부라는 거 내세워서 협박도 한대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처제가 일을 실수하면 다른 직원들이 일을 2배로 더 많이 해야 했고 매일같이 야근을 했어요. 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죠. 그치만 아직 2주고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딱 1달까지만 기다려보고 그때도 나아지지 않으면 정리하겠다고 했죠. 직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처제를 조금만 더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처제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충고를 했어요. 제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둥글게 말을 했지요. 그런데 처제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지 모르는지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지금 혼나고 있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처제한테 충고를 했고 저는 처제를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면 가차없이 처제를 해고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처제가 다시 회사에서 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처제가 원래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매일 밖으로 나다니는데 그날 갑자기 모든 가족들을 다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말해줄 것이 있다며 저희를 처갓집에다 불렀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장모님과 장인어른 그리고 아내와 저는 당황스러웠죠. 그렇게 약속 시간이 되고 처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옆에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였지만 딱 봐도 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저희 집으로 왔고 몸에는 담배 냄새가 잔뜩 배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그 남자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처제와 12살 이상은 차이 날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설마 처제 남자친구인가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바로 처제의 남편이었어요. 처제가 혼전 임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놀랐어요. 처제가 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내뱉는데 그 순간 장인 장모님의 표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본 표정 중에서 가장 화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멍하셨죠. 처제는 그 아이를 낳겠다고 했어요. 그 남자는 직장도 있고 집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그 남자가 아직 이혼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아직 가정이 있고 자식까지 있대요. 그런데 처제를 만나서 진심으로 사랑을 하게 되었고 이제 곧 이혼을 하겠다고 했죠. 어떻게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있나요?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은 화를 불같이 내시며 아기를 지우라고 했지만 처제는 굳건했어요. 무조건 낳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장모님은 펑펑 울면서 처제의 등짝을 때렸죠. 결국 두 사람은 장인어른이 내쫓았고 저희는 1시간 동안 정적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제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모자라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니 얼마나 충격이 크실까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이제 정말 처제를 자식으로 보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저런 딸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했죠. 그런데 아내는 차마 여동생한테 그럴 수 없었나 봐요. 부모님까지 처제를 포기하니까 아내는 처제가 혼자 남겨지는 게 안타까워서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갈 곳 없는 처제를 저한테 동의를 구해서 저희 집에서 살게 했고 임신한 처제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많이 도와주었죠. 처제도 정말 고마워했고 임신하면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긴 했습니다. 사고도 안 치고 정말 엄마가 될 준비를 하는 것 같았죠. 아이를 낳으면 처제가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제의 바뀐 모습에 기대를 했고 응원해 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처제는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가족의 연은 끊을 수가 없는 건지 처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때 인연을 끊겠다던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어느새부터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처제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출산할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출산을 하면 바로 그 남자와 나가서 살겠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아직까지 이혼을 안 했다고 합니다. 생각외로 이혼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그 남자의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했대요. 계속 그 남자가 시간을 끄니까 처제가 살 곳이 없었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 더 살았습니다. 저 아내? 물론 괜찮았죠. 하지만 갓난아기가 집에 있으니 집은 순식간에 더러워졌고 매일을 아기 울음소리로 잠에서 깼습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래도 처제를 생각해서라도 꾹 참았어요. 처음에는 자기 자식을 금이야 오기야 하며 귀하게 키우더니 자기 친구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자기는 집에 박혀서 육아를 하는 게 너무 싫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기를 내팽겨치고 밖으로 나다녔습니다. 임신하는 내내 못 마셨던 술을 먹고 담배도 피면서 말이죠. 그러면 그 아기는 자연스레 저와 아내의 몫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아닌데 저희가 키웠다고 해도 무방해요. 그리고 다시 저희 회사에서 일도 시작했는데 역시나 직원들의 항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처제한테 주의를 줬지만 처제의 갑질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방패 삼아 회사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점심시간에 이번 주까지만 회사에 출근해달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처제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엄청나게 빠르게 회사 로비로 가더라고요. 저는 처제를 뒤쫓아갔는데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처제가 다른 남자와 애정행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애아빠도 아니었습니다. 아예 처음 보는 남자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하려던 말들도 생각이 안 났고 그 상황에서 처제를 부를 수도 없었어요. 저는 처제의 모습에 넋을 잃었고 그 순간부터 정말 처제는 제 상상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죠. 이 상황을 아내한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처제한테 우선 물어보기로 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 몰래 처제에게 찾아가 그 남자의 정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처제는 갑자기 표정이 돌변하며 저한테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두 손을 싹싹 빌면서 형부, 제가 해달라는 거 다 할 테니까 제발 언니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거기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제가 그 남자와 곧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애아빠와 곧 합치기로 했다고 말이죠.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처제의 말을 믿기로 했고 우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그날 깜빡하고 처제를 해고시키지 못했는데 그날 이후부터 직원들이 저한테 항의를 안 하더라고요. 처제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원래라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저에게 같이 일하기 싫다고 처제에 대한 항의 문의가 엄청 오는데 거의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디어 처제가 일에 적응을 한 줄 알았어요. 처제는 그동안 애아빠와 다시 합쳤고 둘이 신혼집에 입주를 했습니다. 집에는 저와 아내 둘만 살게 되었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기분이었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제가 매일 야근을 하다가 어느 날 집에 일찍 간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금요일이라서 아내와 같이 야식을 시켜 먹고 영화나 한 편 보기로 했죠. 그래서 맥주를 사고 신나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신발장에는 처음 보는 신발이 있었습니다. 남자 신발이었죠. 저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면서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를 혼내는 듯한 말투였는데 그 소리가 나는 방으로 들어갔죠. 저와 아내의 안방이었는데 방문을 연 순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처제가 모르는 남자와 저희 집 안방 침대에 있었거든요. 둘 다 이불로 가리고 있었고 상황을 보니 제 아내한테 들킨 것 같았습니다. 처제는 저한테 저번에 그랬던 것처럼 두 손을 싹싹 빌며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죠. 결국 그 모습을 보고 처제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제를 믿어주면 안 됐던 거였죠. 처제 옆에 누워있던 남자는 회사 로비에서 봤던 그 남자와 달랐습니다. 또 다른 남자였죠.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처제는 제 모습을 보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언니, 이 남자 형부가 소개시켜준 사람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었죠. 회사 생활하면 힘들 거라고 늙은 사람 말고 젊은 사람도 만나봐야 한다면서 나한테 소개시켜줬어. 이 남자랑 형부랑 아는 형동생 사이야. 그쵸, 형부? 저에게 이 말을 하며 저를 쳐다보았고 제발 맞다고 대답을 해달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의 뚜껑이 열렸어요. 모든 책임을 다 저한테 넘기는 처제를 보고 화가 미친 듯이 났습니다. 저는 참을 만큼 다 참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 집 안방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모자라 제 탓을 한다뇨? 그 남자는 저도 처음 보는 남자였는데 어떻게 형동생 사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그 순간 욱해서 처제한테 나쁜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회사 로비에서 봤던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도 다 했죠. 제가 화난 모습을 처음 보니까 아내가 더 놀라했습니다. 처제도 제가 항상 져주고 봐주니까 이번도 그렇게 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예상외의 반응이니까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자신을 포장하려는 처제를 보고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옆에 있어봤자 좋을 거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는 오히려 저한테 제 말을 믿는다며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장인어른과 장모님한테도 전화를 했고 경찰도 불렀어요. 주거 침입죄로 두 사람을 신고했습니다. 처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화를 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처제를 내쫓고 싶었습니다. 화가 진정되지 않았고 처제의 꼴도 보기 싫었어요. 두 사람은 경찰에 연행이 되었고 처제의 남편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안방 침대에 있던 그 남자는 처제 남편의 남동생이래요. 두 사람은 형제관계였습니다. 처제는 도련님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거였죠. 정말 쇼킹하고 역겨웠습니다. 저는 그 뒤로 처제를 보지도 않았어요. 아내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당연히 해고를 했죠. 그런데 처제를 해고하자마자 직원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혹시 그분이랑 사귀신 거 아니죠?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처제와 사귀었던 사이냐고 하는데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처제가 직원들한테 저와 처제가 사귄다는 헛소문을 냈고 직원들한테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하면 남자친구한테 바로 고자질해서 해고시킬 거라고 입 다물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그런 사람에게 애초부터 잘해주면 안 됐던 거였죠. 저는 절대 아니라고 회사 사람들한테 해명을 하고 다녔고, 직원들도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다들 믿는 눈치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처제와 인연을 끊었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양심도 없는지 돈 빌려달라고 연락도 주기적으로 오는데 절대 받지 않아요. 차단을 해도 모르는 전화번호로 계속해서 문자를 합니다. 정말 역겹고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내도 친동생이지만 더 이상은 편을 못 들어주겠다며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 부부의 삶의 질은 훨씬 향상되었고 다시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지금은 아내가 임신을 해서 저희 부부는 다른 거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얼른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다들 저처럼 사람한테 된통 당하지 마시고 꼭 제대로 복수하세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